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느새 물리학 18번째 시간입니다. 물리학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그리고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해볼게요. 자, 이게 1차시, 2차시, 그리고 마지막 차시가 핵분열 혹은 핵융합.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로부터 끌어져 나온,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나온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당연히 문제도 풀어볼 거고요. 이렇게 3시간 해서 우리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짧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험 공부 때문에 바쁘니까 자, 짧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교과서 있는 친구는 교과서 꺼내고 같이 들읍시다. 자, 교과서 66쪽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 자,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쭉 날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주변을 볼 수 있다면은, 그럼 만약에 레이저 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고등학교 때 이 생각을 했대요. 심지어 만약에 내가 빛의 속력으로 날아간다면 빛의 속력으로 가면서 빛을 보면 빛이 내 옆에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빛이 내 옆에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뭔가 여러분 만화책이나 그런 거 보면 뭐 에네르기파 이렇게 막 날아가듯이 혹은 뭔가 레이더 빛이 나가듯이 그런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첫 번째, 빛의 속력은 잘 안 보이네요. 빛의 속력은 유한하다. 즉, 약 30만 km/s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로, 잠깐만요. 이미 이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두 번째로 상대 속도란 개념이 잡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미 뉴턴 역학 혹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역학이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었겠죠. 아인슈타인도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간다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26살 1905년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인이 직접 내놓고 그로 인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완성되게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 맛만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맛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은 오늘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배우면서 인터스텔라 혹은 타임머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상대 속도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이거는 1600년대부터 이미 개념이 있었고 당연히 우리도 여러분도 많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적 있는데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어요. 옆에 있는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는지
이 차가 뒤로 가는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더 심각한 경우는 여러분 뭐 소풍 가거나 할 때 옆에 또 버스가 또 있어요. 똑같은 버스가. 그래서 저 버스 건너편에 있는 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시에 움직이면서 뭔가 내가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뭔가 자, 이게 다 상대속도 개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버스라고 얘기합시다. 버스. 자, 한 버스가 버스가 5m/s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됐네요. 버스가 5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밖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안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A가 보기에는 B가 오른쪽으로 5m/s로 가는구나. 근데 B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간다는 생각 안 하고 A를 보고 있으면 A가 어떻게 보여요? B가 보기에는 A가 거꾸로 이쪽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자, 이제 어떻게 했냐? A가 B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A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A도 버스 속도랑 똑같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달려가는 순간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달려가는 순간에는 A가 보기에 B는 혹은 B가 보기에 A는 정지해 있네? 나랑 똑같이 가고 있네? 상대 속도가 0이네. 마찬가지로 B가 A를 보기에도 방금 B가 A 보는 거였나요? A가 B 보기에도 똑같이 상대 속도가 0이네. 정지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대적인 속도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더해지냐? 그 단순히 더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버스 똑같이 버스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버스가 마찬가지로 5m/s로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내가 뭘 했냐? 여기서 공을 던졌어요. 공을 슉 던졌습니다. 공을 몇 m/s로 던졌냐면 4m/s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괜히 B로 했네. 이 안에 있는 B가 보기에는 이 공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4m/s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 있는 A가 보기에는 이 공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A 입장에서는 9m/s로 가나 보다. 왜? 버스가 가는 5m/s 플러스 공이 날아가는 속도 4m/s에서 공이 실제로 9m/s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A가 기준을 딱 정해놔요. 여기서부터 여기 딱 땡 하고서 여기 9m 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자, 이 공이 어느 순간에 여기를 통과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쵸? 1초 후에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버스가 또 갔으니까. 그리고 A가 보기에는 이 공의 속도는 4m/s라는 거죠.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인데,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생각했을 때는 광속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광속에서는. 똑같습니다.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빛을 바라봤을 때 빛이 어떻게 보이냐? 결국 상대 속도의 개념이란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본 아이디어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05년에 발표됐고, 자, 이 특수상대성 이론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이 언제냐? 관성계라고 하는 데서만 작용을 합니다. 관성계라고 하는데. 자, 관성계라고 하는 건 또 뭘까요? 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일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리고 이 특수하다는 거는 관성계 혹은 관성좌표계에서만 적용이 된다. 관성좌표계에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럼 관성계는 뭐냐? 여기 써 있습니다.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한테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 안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가속도 운동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거나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물리법칙이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리법칙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알고 있어요. 뉴턴, 운동, 제1, 2, 3법칙. 예를 들어서 관성법칙, 가속도법칙, 작용반작용법칙. 또 뭐 있죠? 운동량 보존 법칙. 등등등등. 이러한 법칙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물리 법칙들이 생각보다 많이 배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물리 법칙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거나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속도가 일정하거나 정지했을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상대속도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모든 법칙이 그대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것도 물리법칙이죠. 이런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놨던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 지구도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멈춰 있다고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지구는 약 30km? 30km/s?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지구도 태양 주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고, 빛의 속도의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300km/s인가요? 1000분의 30만 하면 얼마죠? 30km/s인가요? 30km/s로 지구도 지금 공전을 하고 있고, 또 거기 더불어서 자전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태양 자체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죠? 왜 그렇겠어요? 아인슈타인의 가정대로 관성계에서는 결국 같은 물리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정지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거나, 여러분이 KTX 타 있다고 쳐보세요. 이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빨라서 내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죠. 똑같이 걷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책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관성계에서는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모든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의 가정인 거죠. 가정.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틀리지 않고 맞고 있네요. 자,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 뭘까요? 두 번째 가정은 자, 요겁니다. 자, 뭐냐면은 어디였지? 자, 요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광속불변. 자,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광속불변의 원리.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광속불변의 원리인데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빛의 속도는, 자, 여기서 근데 아까 첫 번째 원리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그런 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즉, 약 30만 km/s로 동일하다? 너무 이게 과감한 도전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은 아까 그 그림으로 들어갑시다. 자, 어떤 예시를 들었냐? 자, 여기 버스에 타 있는 B라는 사람이 5m/s로 가는 버스 안에서 4m/s의 공을 던지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9m/s로 측정이 된다면서요. 근데 광속은 관찰자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말은
빛을 여기서 쏘면은 이 B가 느끼기에 30만 킬로미터, 이건 당연하겠죠? 이 안에서 쐈으니까. 근데 A가 보기에도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이냐? 그럼 무슨 말이냐?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30만 5km per second 아니어야 되지 않냐? 5km per second 더해져야 되니까. 아까 공처럼, 공의 속도가 더해졌던 것처럼 5km per second 너무 느리니까 티가 안 나는 걸까요? 아니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만 km, 얘가 5km per second가 아니라 10만 km per second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그런 거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이 상태에서 빛을 쏴도 30만 km per second이냐? 얘가 보기에도 30만 km per second고 A가 보기에도 30만 km per second란 거죠. 언제나. 자, 근데 조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교과서 이게 어디냐? 68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레이저 빛을 쏘면은 이 기차 안에서 버스보다 더 빨라졌네요.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을 쏘면은 레이저 빛의 속도가 C로 측정이 되고 밖에서 보기에도 C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빛의 속도로 가면서 얘가 만약에 C로 간다. 빛의 속도로 가면서 빛을 쏘면은 얘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면 혹은 얘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면은 얘가 봤을 때 여기 밖에서 봤을 때는 이 C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거죠. 이게 다 아니란 거죠.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다라는 건데, 여기 여러분 질문대로 나옵니다. 보면은 고전적인 식에 따르면은 기차는 밖에서 관찰하는 경우는 기차 속력 플러스 빛의 속력, 즉 아까 계속 하던 V 플러스 C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밖에서 봐도 C다. 증명됐어요? 네, 증명됐습니다. 1964년 체른이라고 불리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스위스 통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체른이라고 하는 데서 실험해 본 결과 0.9998C의 속력 0.9998C라는 거는 약 30만 km per second예요. 그러니까 약 30만 km per second로 가면서 또 여기서 빛을 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밖에서 관측을 했어요. 어떻게 보일까? 관측을 했어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EC로 보였겠어요? 1.9998C로 보였을까요? 아니란 거죠. 뭐로 보였다고요? 그냥 C로 보이더라.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관측 결과, 실험 결과, 아인슈타인의 이 가정이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떨어지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한다는 거고, 사실 이 아이디어,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보충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란 게 나옵니다. 빛이 이렇게 갔다 하는 거를 간섭 현상을 통해서 여기 빛의 속도를 이렇게 추정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험이 그 마이컬슨과 몰리라고 하는 과학자는 실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그 실험이 정밀하지 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잘된 실험이라고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어디서 보든 어떤 관측자가 관찰하든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측정이 된 실험이란 거죠. 실험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자, 이 자세한 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고전적인 관점과 다르게 빛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하나의 가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가정이냐? 자,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교과서 자, 여기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할까 했는데 알버립시다. 지금 여기까지. 자, 교과서 70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어떤 시도를 하냐? 빛을 아래에서 쏩니다. 그리고 위에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거울. 자, 그럼 빛은 어떻게 갔다 오겠어요? 위로, 이거 잘 안 보이네. 빛은 위로 부딪혔다가 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해봅시다. L. 자, 이거를 지표면에서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빛의 속도, 거리는 왕복이니까 2L. 자, 근데 이 기계를 어떻게 하냐? 운동을 시키는 거죠. KTX에 올려놓고 하는 겁니다. KTX보다 더 빠른 거, 뭐 요즘 뭐 무슨 진공 무슨 나온다는데 그것만큼 엄청 빠른 걸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빛을 쏘면은 빛이 위로 가지만 위로 가는 동시에 얘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빛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리는 L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뭐 L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빛의 속도가 똑같다면서요. 이게 달라지는 게 원래는 속도가 요거 플러스 요거 이렇게 속도가 더해져야 되는데 더해진 개념이 아니라 결국 똑같이 C라는 거죠.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빛의 속도가 C인 상태에서 거리가 2L이 아니라 L 플러스 알파만큼을 왕복한다는 거죠. 뭔가 더 긴 거리를 간다는 거죠. 원래 위로 갔다 오는 것보다 더 긴 거리를 갔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현상. 위로 갔다 오는 시간. 그래서 안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갔다 오는데 약 1초가 걸렸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 밖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 L이면은 1초 만에 갔다 올 수 있는데 L 플러스 알파네. 즉 1.2초가 걸렸네. 그러니까 안에서 관측하는 사람한테는 1초가 지났는데 밖에서 관측했을 때는 1.2초가 지났다는 겁니다. 즉 밖에 있는 사람, 멈춰 있는 사람은 1.2초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1초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시간이 지연된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럼 이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까지 되겠어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은 1초가 안 지났다고 느꼈는데 밖에 사람 입장에서는 3초가 지났네 라고 느껴지고 1초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10초가 지났네 라고 생각해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10년 여행하고 왔는데 이 밖에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20년이 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형이나 동생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18살이에요. 여러분 형은 지금 20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구에 있는 동안 형은 우주여행을 하고 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주에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형 입장에서는 나는 10년밖에 안 지났네. 30살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몇 살이 돼 있다는 거죠? 38살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차이가 생긴다. 시간이 지연된다. 이게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쵸?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당연히 우리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요 속도하고 더해서 우리 힘의 합성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서 힘의 합력 이렇게 더해져야 되는데 빛 같은 경우는 이거였다가 옆으로 이동하면은 이만큼 짧아져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빛은 고전적인 물체 운동과 다르다. 하지만 첫 번째 가정에서 얘기했던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죠.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빛의 속도만 불변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고정시켜 놓고 1초 후에, 2초 후에, 3초 후에 이렇게 표현하던 거를 이제는 빛의 속도를 고정시켜 놓고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겠어요? 안 되고 있겠어요?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의 시간은 지금 우리 지표면과 다르게 흐릅니다. 물론 이거는 중력의 영향도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우는 그 영향이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게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어떤 한 과학자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뺑뺑 돌아봤어요.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빠른 건 비행기다 보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원자시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정밀한 시계를 들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내렸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상에 있던 시계와 이 비행기에 타 있던 시계하고 차이가 어떻겠어요? 차이가 났다는 거죠. 누가 시간 지연이 생긴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아주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뭐 아주 조금이긴 합니다. 빛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뭐 1초, 2초 정도 살려나 평생 살면은. 근데 그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게 산업에선 쓰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시계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핸드폰 시계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에서 쏴주는데 여러분의 이런 시간 지연 혹은 시간 수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핸드폰으로 시계를 쏴주고 있어요. 시간을.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미 우리가 현실로 적용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시간 지연 어려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읽기 자료, 교과서 읽기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시간 지연에 의한 길이 수축 그리고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